오늘 153페이지부터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페이지 153부터 159고요. 우리가 오늘 할 주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중간으로 세 번째 마무리해서 도시 문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볼 주제는 우리가 도시 문제야. 도시 문제. 여러분 도시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우리가 저번에 도시화 과정을 보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도시 문제도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 문제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 문제. 여러분들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알려면 첫 번째로 선진국의 도시화의 특징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의 도시화 특징. 우리가 이건 배운 거야. 선진국의 도시화 특징이 어떤 게 있었지? 길어. 아주 길어. 도시화된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화가 됐어? 완만하게 도시화가 진행됐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와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 그죠? 완만한 도시와 곡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도시화까지 올라가는 그 축이 보시면 더 완만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의 도시화는 약 몇 년 동안? 그죠? 약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선진국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 도시 문제. 근데 문제만 말하고 이걸 말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회의할 때 이것만 말하고 이걸 말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지? 대처 방안, 그 해결 방안,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문제만 지적하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대학교 가서 조별 과제 할 때 문제만 지적하고 대책을 말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싸가지까지는 아니고요. 점점 여러분들과 함께 조별 과제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 문제와 대책 또는 대처 방안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와 대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진국의 도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시간이 처음 만들어진 건물이 마지막 만들어진 건물과 시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렇지, 낡았어. 노후화가 됐단 말이야. 노후화. 낡았답니다. 낡았어요. 낡다 보니 이것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그치? 어떻게 해? 그지? 새롭게. 그렇죠. 막연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새롭게?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하면 되겠죠. 재개발. 도시 재개발. 이 재개발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일단 무너뜨리고 백지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양식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골목길, 아주 좁은 골목길과 광장들,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화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돈 문제? 교통 문제 갖고 있죠. 교통 문제야. 근데 좀 더 여기서 보실 거 뭐냐면 슬럼이라는 게 막 형성됩니다. 슬럼. 슬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할렘 같은 거예요. 할렘. 미국의 할렘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조금 더 낙후되고요. 좀 더 우범 지역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슬럼은 어디에 주로 형성되냐면 도심 주변에, 여러분들 도심 주변에 중간 지역 기억하시죠? 네. 그 지역은 지가는 높으나 지대는 낮아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데야. 그래서 할렘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나 뭐 드라마나 또는 뮤직비디오 같은 데 보면 래퍼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후드티 하나 탁 들고 쓰고 이렇게 걸어. 그래 걷다가 친구들 만나면 이어맨 하면서 또 촉 어깨빵 뚝 치고 그래가지고 총 나와가지고 너 맞을래? 총 맞을래? 이러고 이런 동네 아시죠? 네. 안 봤는데 본 거 같지? 네. 그런 동네를 할렘 또는 슬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어? 왜요? 방금 실컷 웃으셨잖아. 냅둘 거야? 총 쏴대게 냅둘 거냐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거 합니다. 도시재생. 이걸 다른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 가까운 광주부터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동명동이라고 들어봤나? 네. 그죠. 눈이 번뜩 커지니까 갔다 왔어. 다녀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내라고 부르는 충장로 바로 옆에 보면 동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나름 힙한 카페, 핫한 식당 이런 것들 많죠. 동네 다 이런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뭐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팔고요. 우리가 볼 수 없던 이쁜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동네가 그렇게 변하기 전에 그 전에는 처음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어. 지금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카페, 식당 옆에 담벼락 높아가지고 문도 으리으리하고 안쪽에 큰 집들이 있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외곽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빠져나가고요. 이제 그 빈자리, 지가는 높으나 지대가 낮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그래서 그 동네 아직도 학원이 좀 남아 있죠. 그 학원으로 매우 유명했는데 이제 그쪽에 조금 개발되면서 좀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상가들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동명동 모습이 된 거야. 이거의 끝은 어떻게 될까? 그 미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동명동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힙해질 것 같아? 그럼요. 망할 것 같아? 그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에 있냐?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 다녀와 보셨죠? 네. 전주 어때? 아니요. 원래 거기도 그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 이제 그 직전에는 한 10년 정도 그렇게 개발된 지 됐는데 그 전에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한옥들이 남아 있는데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쪽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쓰면서 설문조사 플러스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과거 땅값이 쌌을 때는 평당 200만 원이면 땅을 샀대요. 그러니까 100평 정도 되는 땅을 집터를 2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지. 오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가격 턱도 없습니다. 평당 4, 5천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전주시청 주도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거기를 조금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늑한 나름 지금의 동명동처럼 약간 힙한 느낌들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그 한옥마을에는 힙한 느낌 모든 체인점들 다 들어와 있죠. 대기업들 들어와 있죠. 즉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처음에 힙한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된다 하니까 체인점이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동명동가 수제버거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름 힙하게 장사가 잘 됐겠지. 근데 돈 사람이 모이네 하면 들어오고요. 맥도날드 들어오고요. 그 사이에 내가 남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없죠. 그럼 난 이제 비슷한 이제 제2의 동명동을 찾아 떠나는 거야. 그런 사례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뭐 성수동이라든지 또는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유행을 타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조업이 쇠퇴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유추가 가능한데 요거는 별표 쳐둘 만큼 여러분들 쉽게 유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제조업이 쇠퇴를 할까? 뭐야 뭐 일시정지 누르는 거 아니지? 왜 쇠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거랑은. 봐봐 제조업이 쇠퇴한다는 건 공장이 나간다는 거야. 공장이 어디로 나가? 외곽뿐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집에 갈 때 신발 이거 열어서 봐봐. 신발 뭐라고 써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가.
뭐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선진국은 이제 임금 수준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임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떠나는 거야. 어디로? 개도국으로. 좀 더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다. 공장,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등등등등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조업을 쇠퇴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제조업 말고 다른 먹을 걸 찾아야지. 그죠? 서비스업. 근데 우리가 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 제조업과 즉 2차 산업과 3차 산업 같이 발달한다 배웠잖아. 근데 같이 커왔는데 2차 산업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3차 산업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즉 산업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죠.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2차 산업이었던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뭘로 가는 거야? 그죠? 3차 산업입니다. 이 다음에 일 오시면 안 돼요. 공장 밀어내고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이 3차 산업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페이스북 또는 구글 이런 것들이 산업 중심이라고 IT 이런 것들이 있겠죠. 즉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게 이 도시 문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야? 그지? 개도국의 도시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개도국의 도시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지 이 친구들은? 그지? 상대적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급격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대략 몇 년? 3, 40년. 30에서 넓게 잡으면 50년까지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3, 40년 동안 압축적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개도국의 그렇죠. 개도국의 첫 번째로 보시면 과도시화 현상. 우리 과도시화는 우리가 저번에 슬쩍 이야기했다. 그지? 네. 우리가 10명, 100명이 살 수 있는 도시에 1000명, 2000명이 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리 부족하고요. 교통이 막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주택, 교통, 그 다음에 범죄도 있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범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주택 문제는요.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냐면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불량주택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불량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뭘 이야기했지? 그렇지. 무허가 주택이야. 날림으로 지은 집들 아니야. 물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뜨거운 물 나와야 되는데 왼쪽 차가운 물 나오고 이런 집 아니야. 무허가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 허가 내지 않고 몰래 그냥 지은 판자촌 같은 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주택들을 불량주택이라고 말하고요. 이 전체적인 주택도 부족하고 이런 불량주택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플러스 환경 문제도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죠.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과도시화에 의해서 생기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야. 그럼 이 기반 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택, 뭐 교통, 뭐 통신, 수도 이런 것 등의 기본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말합니다. 즉 이것들을 우리는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너무 많이 살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 기반 시설, 즉 주택, 교통, 통신, 수도 같은 시설들을 확충해서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야. 결국 교통도 차가 너무 많으니까 길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해 나가자 하는 게 이 대구국의 왜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개도국의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오늘 할 주제 2개 주 중에서 벌써 하나를 끝냈어. 이제 우리 교과서